Recording in progress. 지인이 며칠 전에 하늘이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보내준 하늘이에요. 이 2022년 5월 하늘 사진인데요. 되게 맑죠? 오래간만에 저희 요새 5월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저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날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우울감 하나 없는 하늘 아닙니까? 진짜 좋죠. 근데 저희에게 이런 날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오늘도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처럼 화창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기 길다랗게 있는 게 이게 저희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개인적으로 조금 두꺼운데 사람 머리카락이요 한 50에서 70 여기 보면 60 마이크로미터 평균적으로 6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보시는데 여기 머리카락 굵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요렇게 얇은 요것도 60인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크기라고 합니다. 요 머리카락에 한번 같이 비교를 하니까 그냥 미세먼지 10 마이크로미터래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되게 얇은데 여기에다가 비교를 하시니까 훨씬 더 알기 쉬우시죠. 요런 거를 한번 60, 10, 2.5 요거는 조금 외우셔서 소비자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 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작나무 꽃가루인데 이게 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당연하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너무너무 작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요, 여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 밑에는 나이입니다. 18세부터 24세, 25세부터 44세, 빨간색은 여성이고, 저 파란색은 남성인데요. 남성의 이 게이지가 더 높죠? 이 남성들이요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에 약합니다. 그 이유는 뭐 소변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할 테고 그리고 뭐 운전도 그럴 테고 근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남자들한테 훨씬 더 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더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요 호흡기 질병에만 악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폐 건강에만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코에도 그냥 쑥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뇌까지도 갈 수 있고 심혈관 건강에도 초미세먼지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지금만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1952년도에 런던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때는 연료로 석탄을 주로 많이 사용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석탄 발전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12월 4일날 바람이 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역전이 된 거죠. 따뜻한 바람이 위에 올라가서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방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4일 동안 사망자가 4,000명이 됐대요.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25,000명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4일이 지난 후에 다 괜찮아졌냐? 그게 아니라요. 1개월이 딱 지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12,000명이 이 폐 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지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좀 이따가 제가 영국
미세먼지 재단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왜 이 영국에서만 이런 재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1952년도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인지를 했죠. 아, 공기도 진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아, 영국만 그럴까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요 기사는 2022년 4월 27일. 며칠 안 됐어요. 한 달 전도 아니거든요. 4월 27일 날, 요렇게 중부지방 전라도권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이제 체육이 있는 날에는 이렇게 미세먼지를 보게 되고요. 학교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밖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지만 밖에 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그 강당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체육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강당 안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없을까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0가지의 알러지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요때 알러지, 꽃 알러지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좀 나쁜 날에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강남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낀 날은 앞에 있는 건물도 잘 안 보이시죠? 이럴 정도로 한국에서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제가 이 PPT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미세먼지 안에는요 2.5 마이크로미터니까 초미세먼지겠죠. 질산염, 황산염이 58.3%를 차지하고요. 탄소류와 검댕, 그리고 광물,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뭐 백령도까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포가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피해서 나는 산으로 갈래, 뭐 지방으로 갈래, 저기 뭐 시골로 갈래,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2년 데이터인데요. 여기 10 마이크로미터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그러죠.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 거야.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조업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서 나는 오염물, 비도로 이동에 대한 오염물, 아니면 생산 공정에서도 나오고 에너지 산업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도로 배출량에서 보면 화물차가 되게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천 송도 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동인천 이렇게 그 인천 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물류를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큰 컨테이너 같은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 화물차를 볼 때마다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가 69%나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의외로 버스는 3%예요. 그리고 특수차 1%.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비도로 말고 도로 말고 비도로에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게 선박도 있고요. 농업기계, 그리고 건설장비, 철도, 이런 데에서도 2.5 마이크로미터면 초미세먼지잖아요.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밖에서 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만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 될까요? 밖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실내에 가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실내 공기 오염이 훨씬 더 나쁘더라고요.
아셨나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될 수 있습니다. 바깥 공기보다 이 2배에서 5배 오염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시죠.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경고가 났어도 뭐 3-4시간에 한 번씩 공기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꼭꼭 문을 닫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만큼 실내 공기가 2배에서 5배 오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실내에서 생활을 훨씬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동할 때 뭐 차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탄다거나 거의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커피숍을 가고 음식점을 가고 아니면 또 제가 AP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는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또 꽃가루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요새 애완동물 진짜 많이 키우시죠. 뭐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는 뭐 기본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키우시는데 이 다양한 실내 공기 질 오염 원인이 많습니다. 그럼 계절마다 이게 실내 오염이 조금 다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희가요 겨울에는 추워서 더 실내에 있고요 여름에는 더워서 더 실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딱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밖에 나가려면 마음을 먹고 또 그 마음을 먹어야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왜 나가 그냥 안에서 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앱으로 막 주문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실내 공기 오염 중에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리할 때 발생이 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도 있고요. 프로말데히드도 있고 이런 오염이 끓이고 볶고 구울 때 진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인덕션을 쓰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네는 저희 가스레인지를 아직도 쓰시거든요. 인덕션은 그냥 답답해서 못 쓰겠다 이러시면서 가스레인지 이렇게 키실 때마다 그 안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산화질소나 폼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꼭 환기하시고 창문을 열고 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왜 이사할 때도 새 가구 드릴 때도 그리고 요새 이사할 때 보면 인테리어 한 번씩 다 바꾸시죠. 그 인테리어 바꾸는 그 안에서도 어떤 자재를 쓰냐 어떤 접착제를 쓰냐 그런 거에 따라 이런 실내 공기 질에 나쁜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침대, 뭐 소파, 서랍장 이런 새 가구에서도 나오는 이런 새 가구 폼알데하이드가 방출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들이나 초미세먼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유먼지라는 거는 이 코에나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있는 코털이나 이런 필터에 딱 걸려서 내 안쪽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기관지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요. 저기 깊숙한 나의 폐까지 들어가서요. 폐포 손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알려주신 이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폐까지 들어가서 흡연도 하고요. 실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오염 물질도 있고요. 매연도 있고 대기 오염도 있고 저희가 숨을 안 쉬면 몇 초 동안 이렇게 참으실 수 있으세요? 물은 한 2-3일 동안 안 먹어도 조금 참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몇 초를 이렇게 있으면 사람 금방 꼴깍 하겠죠. 그럴 정도로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공기는. 그런데 이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폐에다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냥 나빠 그게 아니라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폐에는 폐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재생이 안 돼요. 한번 그냥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내가 뭘 먹어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산에 가서 이게 좋아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흡입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기도도 좁아지고 폐 실질이 파괴가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출생지 대기 오염이 심하면 천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8세까지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덜란드에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도시들, 근데 그때 대기 오염이 심했던 데를 한번 봤더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천식이 발생률이 완전히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대기 오염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폐가 아직 성장이 안 됐는데 그 나쁜 대기 오염들이 들어가면 천식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 출생했던 그 지역만 벗어나면 되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7세 이하의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또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 오염이 심하면 출생지가 괜찮았어도 내가 성장하면서 대기 오염이 심하면 천식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게 대기 오염이 진짜 심각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발암 물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발암 물질이야. 하지만 저희가 그만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결막염, 각막염,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요. 저희 아들이 초6인데 그 반에 28명이 있어요. 근데 3분의 2는 비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이게 진짜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폐에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그리고 폐 발달이 저하되고 폐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부전, 부정맥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잖아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데이터인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랑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공기 호기 속도란요. 호기가 뭔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공기가 이렇게 내뿜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이 공기를 내뿜는 속도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천식을 조절하는 것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그룹이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청정기가 지금은 필수죠. 결혼하실 때 보면 이거는 필수 항목, 혼수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기청정기를 쓰실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때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요렇게만 이쁘고 얘가 일을 안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아까부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크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공기청정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9.99% 감소시켜주는 고성능 헤파 필터를 갖고 있습니다. 99.99%입니다. 그럼 100% 아닌가요? 그래서 만 개의 불순물,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요, 이 헤파 필터를 딱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남을까 말까 한다는 게 99.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해가스, 아까 말씀드렸죠. 실내 공기가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요거를 걸러주지 않는 공기청정기란 쓸모가 없겠죠. 저희가요, 유해가스 제거율이 94%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 번째 아주 탈취 필터, 강력 탈취 필터를 갖고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세 번째,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인증을 받아야죠. 아까 영국에서 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국 알러지 재단이 생겼습니다. 이 알러지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을 인증을 해줬고요. 유럽 알러지 재단에서도 추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전제조사 협회가 운영하는 실직적 청정화 인증 프로그램도 저희가 너끈히 통과했고요. 에너지 효율 인증도 받고 있는 게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요런 데이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만 땡땡땡땡땡땡땡 19가지 전 항목을 저희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가지 전 항목을 받고 있고요. 102가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는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초이스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청정기를 설명해주는 그 카탈로그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왜 다 스마트폰 쓰시죠?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밖에서도 앱을 까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실내 공기, 그 다음에 외부 공기도 다 체크하실 수 있고요. 아, 내가 지금 들어가기 한 시간 전에 켜야지? 그래서 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파 필터, 탈취 필터도 언제 교체가 될 수 있는지 다 스마트로 이렇게 앱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도 있고요. 요런 것도 다 저희 초이스나 요런 설명서를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바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 갖다 놓고 뭐 거실에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지 마시고요. 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드레스룸에도 하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게 놓고 있거든요. 어디든 공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전기세가 폭탄이야. 그러면 저도 아줌마라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한 달 전기료가 850원 밖에 안 나옵니다. 1단으로 풀 가동을 24시간 했을 때요. 진짜 경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도 있고요. 이 모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 기술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650명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이거를 또 연구하셨대요.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고요. 또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5년입니다. 대단하죠. 5년입니다. 이렇게 믿고 쓰실 수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강의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s.